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느닷없는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의 탄핵과 탄핵에 맞서는 대통령과 내란 동조 세력들의 법적, 정치적 수싸움이 어지럽기만 한 연말에 많이들 하는 말이죠. 오늘 국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 제적 300인 중 재석 192인, 찬성 192표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에 이어서 권한대행까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을 국민들은 오롯이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정치와 사회 원로들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요. 산림청장을 지낸 최병암 전 청장은 이런 상황을 정치 재난에 비유하면서 급격한 기후 재난처럼 정치 재난도 국민의 몫인가라고 물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처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정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지시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종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재난 상황은 발생했지만 컨트롤타워 없이 국민 각자가 정치, 경제, 사회 재난에 맞서고 있는 지금입니다. 산 같고 나무 같은 정부를 바란다. 최 전 산림청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근심거리가 아닌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정부, 그리고 그런 국회가 더없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뉴스 브리핑 민원 해결사 YMCA 토론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2월 27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 바로 만나보죠. 오늘 오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의결됐습니다. 자, 오늘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이 탄핵 표결에 불참하고 미국을 방문한 순천 지역구 김문수 의원에 대해서 당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오늘 오후 민주당과 야권이 주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제적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의결됐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진행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투표 과정에서 이 표결에 불참하고 개인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이 순천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문수 의원의 이 무책임한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탄핵 표결에 불참한 김문수 의원의 미국 방문은 이 민주당이 어제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의석수가 한 표 누락되면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국회의원의 미국 출국이 확인되자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이 김문수 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한 경위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직접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비상시국인 만큼 지난주 의원총회에서도 이 의원들에게 외국으로 출국하지 말 것을 재차 경고했는데도 이 김문수 의원이 출국을 한 상황이고 또 최근 엄중한 시국을 고려해봤을 때 이 출국 사유가 납득할 만하지 않으면 징계 등의 추가 조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문수 국회의원의 미국 방문, 오늘 다수의 언론이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이 김문수 국회의원이 평소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을 스스로 강조해왔고, 이른바 당내에서 또 이 친이재명계 의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당내에서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여수 산단의 실적 악화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악화하고 있는 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응을 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올해 들어 여수 산단 입주 기업들의 실적이 사상 최악의 수준을 보이면서 이 지역 경기 위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지만 이 지역 경기 침체라는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여수시의 뚜렷한 대응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수 지역 경제계에서는 여수시가 여수 국가산단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급격히 축소된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여수시 의회에서도 여수시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여수시가 올해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여수시가 편성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에 중단되었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특히 여수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여수만 르네상스 등 대규모 사업에 집중돼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이나 웅천에서 미평 도로 개설 사업, 또 웅천 거점 마리나 건설 사업, 문수에서 시전 도로 개설 사업 등 대규모 SOC 사업들이 예고돼 있지만 예산을 마련하는 방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여수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여수시의 예산 편성에 대해 시 수입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여수시가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전시나 치적 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여수시가 추진하는 일부 사업들이 사업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재원 확보 방안이 요원한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네, 이렇게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많은데 여수 산단에서 나오는 세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앞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더욱 위축될 거라는 전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행자님 지적대로 여수시의 재정 수입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여수 산단의 실적 악화와 또 석유화학 산업의 위축으로 여수시의 재정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돈을 지출해야 될 사업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입니다. 예. 여수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투자 심사를 통과해 사업은 확정됐지만 아직 착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가 기존 사업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랬죠. 또한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사업도 이 사업 추진 결정이 성급했다는 비판과 함께 몇 년 새 눈덩이처럼 공사비가 늘어나고 그마저도 공사에 참여하겠다는 업체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시간이 흐를수록 공사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전액 11호 건설해야 되는 웅천 미평 도로 개설 사업이나 문수 시전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도 이 시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이 공사 착수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결국 그동안 여수시가 지방 재정 세수입을 여수 산단에 너무 의지했고 또 경기 침체로 세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한 이 철저한 준비를 못해서 허둥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끝 소식은 순천입니다. 순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자체 13곳을 지정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지정됐습니다. 네, 순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중심의 문화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선정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지정됐습니다. 예. 어제 문체부는 이 광역시권의 이 대구 수성구와 부산 수영구, 지자체로는 순천시를 포함한 안성, 속초, 세종, 충주, 전주시, 진도군 등 총 13개 도시를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했습니다. 네. 순천시는 이번 문화도시 지정으로 이 창작의 메카, 콘텐츠로 표현하는 문화도시 순천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국내외 이 애니메이션과 웹툰 기업을 지역에 직접 유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해 예비 문화도시 선정에 이어 이번에 최종 문화도시에 선정된 순천시의 경우 국비와 도비 절반씩 2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 문체부는 이번에 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를 대상으로 이 문체부가 주도하는 지역별 2명의 전담 컨설팅단을 배치하고 월 1회 이상 컨설팅을 진행하고 또 상하반기로 나눠 점검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문화도시 선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 및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성과평가를 진행해 우수도시에 대해서는 예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한 도시에는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할 것 없이 휴대전화를 통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갑을 잘 안 가지고를 다니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분증도 모바일로 발급 가능하면서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여수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됐죠. 네, 오늘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요. 본인 휴대전화로 모바일 신분증 어플에서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저장된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정부는 일단 지방자치단체 9곳에서 시범 발급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그 9곳 중 한 곳이 바로 여수시입니다. 네.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은 이 지역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데요. 여수 시민은요,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이 아니더라도 여수 시내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발급 첫날인 오늘 저와 이미지 리포터가 여수 문수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봤습니다. 네. 예상보다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요. 절차도 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저희 민증에 들어가는 게 여기에 이제 IC 칩이 들어가서 이렇게 모바일 신분증 이제 발급 전용으로만 쓸 수 있는 칩이 내장된 걸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실물증을. 그거를 신청을 하시면은 유료고요. 모바일 신분증만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거는 무료입니다. 그거는 쓸 수 있는 게 그냥 모바일 신분증 발급 용도로밖에 못 쓰세요. 그거는 그냥 집에서도 이제 뭐 휴대폰을 뭐 분실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앱을 삭제를 하셨다고 실수로 지웠다거나 뭐 그게 칩이 없으면 다시 오셔서 다시 저희가 QR을 띄워드리고 그걸 찍어서 사진 가져오셨어요. IC7 신청을 하실 거고요. 모바일 신분증 발급할 때마다 쓰실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플 켜보시겠어요? 일단은 오늘은 IC칩 실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QR로 발급을 드릴 거예요. 오늘 실물 신분증이 나오면 이제 그것만 이쪽으로 오셔서 수령하시면 되거든요. 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을 저희가 음성으로 좀 담아왔습니다. 네. 저 이것만 들어서는 헷갈리는 부분들이 참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간략하게 문답 형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O입니다. 네. 이 발급을 위해서는요, 한 번은 꼭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 R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 있으면요, 어디서든지 발급이 가능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담당 직원을 통해서 QR코드를 찍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결국 주민센터에 한 번은 방문해서 R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든지 아니면 QR코드를 찍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네, 이 IC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점이 좀 편한가요? 네, 이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삭제할 경우에요. 다시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이 신분증 인식만으로 이 모바일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기에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이 IC 주민등록증 없이 무료로 할 수 있는 QR코드로만으로 이 모바일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분실이나 또 어플 삭제가 됐을 때마다 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위해서 사진이 꼭 필요한가요? 이건 세모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기존 주민등록증이 얼마나 오래된지에 따라 다른데요. 이 발급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을 바탕으로 현재 얼굴을 인식해서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네. 현재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지 오래된 경우에는 또 사진과 현재 얼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요, 최신 사진으로 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하고 그 경우에 사진이 필요하겠죠. 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IC칩이 삽입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단순 재발급은 5,000원이고요.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발급은 10,0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무료로 IC칩이 삽입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럼 주민등록증의 경우에는 발급 신청을 하면 나올 때까지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신청은 어떡하나요? 바로 가능할까요?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O입니다. 바로 가능하다. 네,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요. 신청과 함께 새로운 사진이 적용된 임시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예. 이후에 곧바로 QR코드를 사용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진으로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을 하고 곧바로 그 임시 주민등록증으로 QR 코드를 찍었습니다. 네. 담당 직원이
띄워줍니다. QR코드를. 휴대폰에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 신분증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고 얼굴 인식부터 비번 설정까지 안내에 따라 이렇게 쭉 절차를 진행하면 끝이더라고요. 네. 신기한 게 기존의 다른 모바일 신분증 어플과 달리 실물 주민등록증하고 뭐 이미지가 거의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네, 사진 찍은 것처럼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예. 이번에 도입된 정식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요, 이 실물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형태로 제작된 특징인데요. 기존에 패스 앱이라고 있었어요. 네. 이 앱을 이용해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이 됐었지만 뭐 은행이나 관공서 등 개별 정책에 따라 인증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에 도입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 담당 공무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서 발부되는 만큼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효력을 또 가지게 됩니다. 예. 저희가 오늘 점심시간 전에 발급받으러 갔었잖아요. 네네.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전부터 발급받으러 오신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모바일이라서 뭔가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한번 모바일 신분증을 그대로 캡처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capture를 딱 해보니까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제 사진이나 그 인적사항 정보는 모두 삭제가 된 채로 그냥 빈 깡통 주민등록증 사진만 캡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적인 측면은 뭐 괜찮은 것 같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싶었고요. 네. 또 요즘 병원에서도 신분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만큼 이번 기회에 여수 시민분들이라면 한 발 빠르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의 최강이야 여기 믿는 마이크폰 모두의 기쁨이야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성탄절도 있었고 이제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최근에 출장을 좀 많이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년 3월부터 진행하는 전남 동부권 지역의 공무원이라든가 시민, 노동자들 대상으로 하는 화학물질 안전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요거와 관련되어서 좀 여러 준비 사항 때문에 미리 이제 점검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화학물질 영역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또 시민사회가 공동 거버넌스를 통해서 같이 협치하고 해야 되는데 화학물질 영역은 그동안에 기업하고 정부의 영역으로만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 정보를 공개하고 그게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지 노동자들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지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가지고 아마 생활 속 화학 물질에 대한 중요성들을 인식을 했고요. 또 여수 같은 경우는 광양 포함해서 화학 물질 폭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그런 교육들을 내년 상반기에 좀 진행할 예정인데 다행히 탄핵 정부와는 또 다르게 네. 환경부 영역에서는 이런 화학 물질 정보들을 시민사회와 공유하면서 어떻든 협치의 노력으로 이 생활 안전 또 화학 시설로부터의 안전들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은 나름대로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한 주간. 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거의 일상이 무너진 상태에서 일상 회복이 거의 지금 불가능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윤석열 퇴진 순천 시민 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사무국이 YMC 좀 차려져 있다 보니까 예. 사실상 윤석열 파면 촉구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온전히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는 좀 느닷없는 발표에 따라서 일상 복귀는 좀 더 뒤로 좀 미뤄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지금 거의 매주 토요일 날 국민은행 사거리 집회 준비하고 있고 나오는 시민들을 좀 지원하게 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오후 4시에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순천시민 촛불광장이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저희가 11차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1차 열리는데 이날은 이제 남태령에 트랙터를 끌고 왔던 농민들의 이야기를 좀 보고대에 비슷하게 좀 듣게 될 것 같고 좀 그렇게 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순천 YMCA가 어쨌든 1년을 좀 잘 보냈나 좀 되돌아보는 12월 송년 뭐 마지막 이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주제는 거의 윤석열 그 파면 관련된 거, 한독수 관련된 이야기들 좀 주를 이뤘고 어찌됐든지 간에 YMCA 이제 한 해 살림은 다행인지 다행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29일 날 그 비상계엄 이전에 후원회를 좀 맞춰서 그 결산을 쳤더니 뭐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좀 잘 넘어갈 수 있게끔 좀 한 해를 좀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시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가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후원들도 좀 해주시고 같이 역량을 좀 모아주시고 거리를 함께 나와주시고 촛불 강령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고 뭔가 좀 훈훈하고 좀 기쁨이 넘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네. 씁쓸하기도 하고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또 약간 오늘따라 좀 지쳐 보이세요. 제가 지친 건 아니고 어제 처음으로 제가 1년에 제가 술을 거의 못 하는데 어제 술을 먹고 여파가 지금까지. 네네. 예. 자,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정말 올해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책에서나 봤던 비상계엄을 마주했습니다. 민주당 소동용 전 의원께서는 털어불어 저희 코너에서 하룻밤 불장난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불장난의 후폭풍이 커져서 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를 논하기에는 아직도 좀 이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어제 김용현 내란죄 피의자 측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일부 언론을 배제하고 또 일방적인 궤변을 늘어놓은 것 관련해서 김대희 총장님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김용현 내란죄 그 피해자들이 결국은 사전에 MBC나 JTBC 등 주요 그 방송사들의 언론사들의 기자회견 참석을 하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주요 방송사들도 기자회견을 불참해서 저는 뭐 생방송은 안 봤어요. 로이터나 해외 통신을 통해서 해외 언론을 통해서 들어오는 실시간 내용만 봤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예상됐던 내용들이라서 김용현은 내란 우두머리와 비슷한 내란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윤석열 비상계엄은 통치 차원에서 정당하다.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견제는 불법이라서 그걸 경고하는 차원의 계엄이었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물론 그중에 실토를 하나 하더라고요. 두세 가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문, 그죠? 계엄 포고문과 관련되어서 직접 손질을 받던 그 측면들. 예.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 모든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 전에 알고 있었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실토를 했는데 특별하게 이게 내란죄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이제 통달해버렸거든요. 헌법학자처럼. 그중에서 특별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들을 자기들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궁색한 변론적 내용만 이야기해서 충분히 뭐 예상했던 내용이라고 좀 봤습니다. 예, 저는 그 기자를 막아서는 그 모습에서 그러니까요. 업무 방해죄라고 나가라고 하시는 하는 그 발언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를 가능한 일인지. 업무 방해라고 하면 누가 업무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배제하는 현장도 영상 보셨어요, 김석 총장님? 네네. 저는 봤습니다. 저는 봤고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언한 세력들이 어떤 마음과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가가 어제 기자회견이 그대로 좀 드러난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런 거죠. 그 약간 요약해 보면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폐악질에 대한 경종이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였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망상과 헛소리로 지금 비상계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더 웃긴 건 윤석열에 대한 그 비호예요.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소중한 보면서 뜻. 예. 기가 막힐 노릇이었고 특히나 이 MBC를 비롯한 뭐 KBS, 방송을 예. JTBC, 공영, 민영 다 EBS까지. 포함했죠.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언론사를 막아섰고 업무방해라고 하는 모습을 좀 드러냈는데 이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와 본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공정성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현장 목격을 전 국민들이 좀 했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MBC가 이렇게 배제됐다고 서운해할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내란 세력들의 이야기를 계속 언론들이 소비해 주는 것도 저는 전파 그럼요. 낭비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회견들이 했을 때 전 언론들이
한 명도 아마 있지 않게 된다고 하면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내란 세력들이. 근데 오히려 예, 또 하나는 조금 걱정스러운데 김용현의 기자회견 그다음에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로 이어졌잖아요. 뭔가 모종의 메시지와 시나리오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뭐냐면 전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분명히 특정한 세력들,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지지층에게. 메시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지층을 넘어서는 뭔가 좀 새로운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이번 주말 촛불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이 정도로 뉴스 이야기는 해보고요. 올해 또 오늘이 마지막 YMCA 토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2024 군 뉴스와 배드 뉴스를 선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각각 여수와 순천의 굿뉴스, 배드뉴스 3개씩 좀 뽑아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여수부터 볼게요. 김대희 총장님, 여수의 굿뉴스 1번 뭔가요? 저는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이라고 좀 보거든요. 뭐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도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뉴스이고요. 예. 실제로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여순 사건 중앙위원회라든가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구구적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고 또 진상 규명 조사나 또 자료 수집 분석 또 신고 기간 종료 등 뭐 여러 영역에서 좀 여순 사건 유족들과 또 전남 동북권 주민들의 좀 실망이 컸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나름대로 지역 국회의원들 또 동북권 지역의 시민사회 유족들의 나름대로 조그만한 이런 노력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를 좀 봤다고 봅니다. 다만 네. 저는 전라남도의 노력 유무는 그동안 2년 동안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전라남도가 너무 좀 무능력하고 업무 태만적인 모습들을 보여서 이런 것들은 25년도 새해 들어서 좀 도지사가 도민들한테 솔직하게 어떤 각오로 임할 것인지를 저는 밝혔으면 좀 좋겠다고 봅니다. 도의 업무를 조금 더 촉구하는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자, 이번 굿뉴스는 사실 순천의 1번 굿뉴스와도 같아요. 네, 맞죠. 뽑아주신 것과. 네, 그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 역시 그 순천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굿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예. 아니라 뭐 자세한 내용은 김대희 총장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저는 여기 이 여순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어떤 시민들의 움직임과 그 운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총선에서 여순 특별법을 그 개정해야 된다. 그다음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우리 전남 동부 지역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서약도 받고 공약화하는 것이 좀 저는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유족들이 좀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또 이런 힘들이 민주당 내부에 여순 특위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주철현 의원이 위원장에 그다음에 순천에 김무수 의원이 부위원장에 있으면서 좀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국회 안에서 또 처음으로 여순 특별법 관련된 개정 촉구에 대한 국회 토론회도 개최가 됐었고 이런 힘들이 결국은 법을 개정하는 데까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뭔가 국회의원들이 새로 뽑히고 나서 여순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 이야기들을 모든 의원실을 다 방문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비상계엄 1호가 여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이 비상계엄 체제와 맞물려 가지고 상당 부분 여순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뉴스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굿뉴스였다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굿뉴스고 의미도 있고 또한 최근 또 비상계엄 모의 정황 문건에서 여순천 반란 표현이 또 그것도 좀 기가 막힌 예, 그게 또 사건이었죠. 맞물리면서 여전히 예. 군에서는 여순 사건을 반란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시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수와 순천 양 지역 모두 굿뉴스 1번은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뽑아주셨고요. 이어서 여수의 두 번째 굿뉴스 어떤 걸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들의 작품들은 그 세계적인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또 그 작품 속에서 나온 도시나 어떤 지명들은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좀 뭐라 그럴까 거쳐가는 성소가 되지 않습니까? 여수의 사랑 때문에 그러시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한강 작가의 여수의 사랑 뽑아야죠, 이거는. 되는 거고요. 실제 말해서 그 상처받은 영혼들인 그 자원과 나 정선의 여러 영의 그 첫 번째 소설집에서 의미가 더 있고 저는 봤을 때 그동안
남도의 문화의 도시하면 순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순천이 그렇게 된 이유가 김승옥 선생의 무진 기행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줬고 순천은 그걸 이어받아서 어떻든 책의 도시, 문화의 도시 이미지가 있었는데 여수는 좀 문화의 도시보다는 약간 뭐랄까 관광가, 뭐 향락가 소비적 개념이 있었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통해서 여수가 좀 더 문화, 책과 관련되어서 좀 더 의미 있는 영역이 됐으면 좋겠고 또 작품 속에 나왔던 여수역이라든가 오동도의 향이람 이런 방문지들이 새롭게 재조명 되면서 작가의 문학과 함께하는 새로운 좀 관광의 패턴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 동네도 작은 도서관들 작은 마을 도서관을 통해서 책을 읽는 문화들을 만드는 하나의 작은 계기를 마련해 줬던 나름대로 의미 있는 100년 200년이 되더라도 결국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의 작품 속의 도시라는 것은 데뷔 엄청난 소설집이 내용이거든요. 여수가 배경이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두 번째 굿뉴스로 잡았습니다. 예, 여수 관광 투어를 하나 한강의 네네. 여수의 사랑이라고는 투어로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좀 빨리 해야 네. 된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광주는 열심히 하던데 여수는 이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김석 총장님께서 의미심장한 옅은 웃음을 좀 지으셨는데 네네. 어떤 의미였나요? 아니 제가 그 한강 작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 이게 여수의 사랑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굿뉴스에서 뺐거든요. 근데 역시 김대희 총장님 예. 놓치지 않고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잡아보셨고 저는 이제 예, 두 번째 굿뉴스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탄핵 그 국면 과정에서 보여준 그 순천 시민들의 시민 정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별것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선결제와 서로 나눔 정신. 별것 아닌 게 예, 아니죠. 이게 예. 금액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현금으로 모여진 것만 해도 한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융사의 그 천그릇 팥죽 나눔, 그다음에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선결제를 주변 카페 곳곳에 해주고 치킨집에도 해주고 계시면서 예. 이 공간안을 굉장히 좀 민주주의 공간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과 이 어떤 의미와 이런 것들을 두 번째 굿뉴스로 좀 뽑았습니다. 시민 정신 이번 기회에 좀 한층 성장한 것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수의 세 번째 굿뉴스 어떤 건가요? 저는 특이하게 여수시가 그동안에 구여수권이죠. 군 여수권에 있는 이들개 중학교가 그동안에 남학교, 예학교로 딱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남중, 여중 이렇게. 예. 네네. 그런데 이것이 내년 3월 1일부터 남녀공학 중학교로 다 변경이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동안 자기 그 집 앞에 100m 앞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라는 이름으로 8km, 9km 떨어진 곳에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간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집 앞에 눈에 보이는 학교도 못 가고 먼 근거리 통학을 했거나 아니면 또 요즘은 또 양성평등 세상이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적정 규모 학교도 유지돼야 돼요. 옆에 있는 학교는 구도심이라고 한 100명밖에 안 되고 조만간 몇 년 안에 사라질 정도로 적은 반면 뭐 또 나머지 먼 곳을 찾아가는 이러한 좀 불합리한 요소가 남자 여자 중학교 영역으로 분리했던 영역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남녀공학이 되면서 나름대로 뭐 합리적인 그런 학교의 재편성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한 선택권들이 더욱더 강화되어서 나름대로 우리 그 중학교에 입학하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근심을 덜어줬던 좋은 내용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택권이 일단 학생들이 좀 확대가 됐고 원거리 통학 불편도 해소가 된 측면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봤던 게 이름이 바뀌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여수 여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수중학교라는 교명은 기존의 여수중학교 가져가고 여수여중은 여수 아리울 중학교로 네, 아리울 중학교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바뀌더라고요. 이게 참 학교 이름이 바뀌는 또 학생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내년에 좀 다른 풍경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굿뉴스 세 번째 남녀공학 전환 가지고 오셨고요. 순천의 세 번째 굿뉴스는 어떤 건가요? 일단 그 순천의 세 번째 뉴스는 그 여수의 배드뉴스 두 번째하고는 연관이 있는데 순천이라는 도시가 이제 인구도 그렇고 예. 재정 규모도 그렇고 전남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호남권의 제1도시가 좀 1, 2도시가 되어버리는 과정에 있는데 모든 도시가 다 성장하는 가운데서 순천시도 이렇게 뭔가 굉장히 좀 문화적 특색, 어떤 산업적 영향, 경제적 규모 이런 것들이 좀 확장되는 과정에서 제1도시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 자체는 굉장히 좀 굿뉴스라고 좀 정하고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순천 네, 전남의 그러니까 이제 제1도시라고 이렇게. 예. 맞습니다. 가지고 왔죠. 예. 순천의 제1도시가 된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굿뉴스인데 여수는 슬퍼요. 예. 그다음 바로 할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런 과정에 있는 여수나 뭐 광양도 지금 성장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규모 있는 도시들이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쇠락하고 있고 한쪽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조금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1도시가 됐다고 해서 순천이 마냥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순천이 기쁠 수 있는 건 인근 도시의 산업단지의 경제적 규모와 또 활발한 이런 유동성이랄지만 이런 것들이 있기 또 때문에 동반 가능한 성장을 거거든요. 또 해야 돼. 동반 성장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남 동부 지역에 전남의 유일한 도시라고 하는 것에 걸맞게끔 순천에 있는 정치인들 그다음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예. 높은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적으로 좀 순천이 잘하고 있는 것은 인정할 만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여수의 배드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1번과 2번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죠. 어떻든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이것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정주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예. 그동안 어떻든 전남 동부권 지역은 같은 하나의 생활인구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든 이게 같은 물에서 노는 인구였어요. 그런데 예. 석유화학 산업이 이렇게 10년, 20년 많이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장기적으로 침체된다면 순천의 인구나 순천의 그 정주 여건들도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네, 구조거든요. 네, 전체의 그릇이 적어지는 거예요, 파이가. 좀 그런 측면에서 현재 여수 석유화학 단지의 산업 위기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저는 가장 좀 배드뉴스 1번으로. 네, 1번으로 잡았던 거고요. 예. 이것은 제가 두 번째로 잡은 여수 27만 인구 감소하고 좀 연결되는 측면도 좀 있어요. 지금 여수 인구가 26만 8,500여 명이고 네, 맞습니다. 순천이 27만 6천여 명이더라고요. 네네. 예. 광양은 전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좀 그 정도인 상황인데 저는 문제는 이제 석유화학 그리고 광양은 철강이잖아요. 내년부터는 철강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건데 어떻든 이게 그동안에 한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됐던 내용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우디나 중국의 기본적인 기초 제품에 대한 생산 설비의 증대 그리고 좀 더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의 증가 영역은 10년 전부터 얘기됐던 거고 또 울산만 해도 사우디 아람코가 10조 원에 가까운 샤인 프로젝트를 투자하면서 S-오일을 중심으로 엄청난 자본 투자를 하면서 가고 있고 또 당장 좀 작년부터 또 올해부터 사우디나 중국의 설비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한 서너 배 많은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쏟아내는 상황 속에서 현재 지금 에틸렌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 제품 중심의 사업들은 범용 제품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들은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또 그리고 또 기업이 또 어떻든 중복되는 투자들은 서로 하나 내지 또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어마어마한 양들 뭐 이건 이제 국가의 정부 보조금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자구적 노력으로 얼마만큼 많은 산업들을 효과적으로 뭐 투자해낼지 여러기에 대해서 좀 정부의 역할이 교통정리가 필요한 영역인데 저는 기업이 합종연행 M&A 과정 속에 서로 뭐 통합하는데 통합 비용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어떻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설비를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쪽으로 들어가야지 단순하게 기업을 합종연행하는 비용으로만 서로 보상해주는 비용으로 정부의 비용이 투자금이 보조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지역사회가 함께 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수의 배드뉴스 1번 여수 석유화학 철강 등 전남 동부 산업 기반의 위기 상황과 더불어서 2번 또 인구 감소 또 급감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주셨습니다. 요거는 순천의 배드뉴스 2번하고도 좀 네, 중복이 그렇습니다. 되는 얘기인데 간단히만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게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순천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광양과 여수로 출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게 뭐냐면 생활 기반이 그냥 순천인 것이지 경제적 기반은 여전히 여수에 두고 있다고 여수 산단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위기를 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활 기반도 사실은 위기가 왔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럴 때 여수, 순천, 광양 시장들이나 관계자들이 빠르게 머리를 맞대서 함께 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를 좀 대책과 대안들을 마련하는 협의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지역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일자리거든요. 근데 일자리가 결국은 또 복지의 또 핵심이기도 해요. 예. 근데 이게 무너진다고 하면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미리 예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순천의 다른 배드 뉴스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또 하나는 윤석열 비상계엄을 통해서 기본권을 잃어버린 거죠. 일상이 무너진 것이 그건 가장 뭐 큰. 순천뿐만도 아니고 예. 전 국민적인 그렇죠. 거긴 맞습니다. 한데 예. 근데 이제 경제 뭐 모든 부분이 그런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박대성의 그 묻지마 살인. 순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살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 뭐 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이미지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백주 대낮은 아니지만 밤에 벌어졌고 대로에서 벌어진 일들이 대단히 전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 배드뉴스 1번으로 뽑고 싶었습니다만 이걸 3번으로 좀 뽑으면서 좀 순천의 배드뉴스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치안 문제에 대한 고민거리도 이 사건이 좀 던져줬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묻지 마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불평등과 혐오와 뭐 어떤 그런 조장함과 그다음에 언론의 역할과 자치단체의 역할과 경찰은 뭐 어떻게 치안 문제까지 굉장히 복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한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시민들이 막 분향소도 만들어내고 시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좀 해소하려고 하는 어떤 책임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 또는 어떤 책임 있는 뭐 역할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부족하지 않았나. 또 여전히 뉴스를 소비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끝내버리진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좀 맞아요. 아쉽죠. 이 사건이 예. 있었을 때 정말 우리 지역민들께서는 마음이 철렁하고 또 네. 밤에 밤길 다니기도 무서워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검찰은 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자, 여수의 마지막 세 번째 매드 뉴스 어떤 것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뭐 여순 사건 문제가 이제 처음에 특별법 개정된 것은 좋은 뉴스였고요.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순 사건 그동안에 1년 동안 24년도 1년 동안 진상 규명이 더뎠거든요. 더뎠고 나머지 실무위원회나 중위원회 늑장 처리 영역 때문에 희생자 결정 과정들도 굉장히 더뎌서 예. 이것을 나쁜 뉴스를 했는데요. 네. 이건 앞에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는 대신 다른 걸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어떤 12월 거 들어서서 저희가 새 밑에 여수시 그 정기명 시장의 그 소재지구 개발과 관련된 경찰로부터 입건됐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여수는 그동안에 2012년도 지속되고 15년도에서 공무원 그죠 행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이런 문제들이 좀 그나마 잠잠했다라고 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뜬금없이 지역의 그 택지 개발 영역과 관련되어서 시장과 또 담당 공무원 또 연관된 그 개발 행위를 획득한 개발회사에 일정하게 이제 불법적 사실이 있었다, 특혜 의혹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입건을 했던 영역은 입건이라는 것은 이게 수사할 만한 내용이 밝혀졌고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공식적으로 수사가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예. 물론 이것 자체가 이제 죄가 되냐 안 되냐는 다음에 수사 결과에 따라 밝혀지지만 여수 시민들한테 상당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동안에 이게 뇌물 수수의 도시 또 시장도 구축되었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여수가 이런 문제가 딱 나오니 윤석열 탄핵 정국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의 좀 충격을 받았던 영역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시장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런 분통들이 계속 점점 맞던 쌓여가는 거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든 이 시장에 석연치 않았던 이런 행보 때문에 시민들은 더욱더 좀 실망했던 영역인데요. 아마 경찰 수사가 뭐 경찰과 검찰로 넘어가면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올 건데요. 시민들은 아무 일 없었기를 희망하는 그런 눈치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만약 이게 범죄적 사실이 밝혀진다면 시민들한테는 또 하나 치욕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민 입장에서는 시장이 뭔가 우리가 좀 자랑하고 싶고 좀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수와 순천 매드 뉴스, 굿 뉴스 각각 3개씩 선정을 해봤는데요. 뭐 그 외에도 올해 뭐 가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들도 있었고요. 또 22대 총선 후보들의 뭐 치열했던 경쟁, 민주당 경선 내 문제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던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쫙 정리를 해보니까 진짜 연말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오늘도 두 분 감사드리고요. 김대희, 김석 YMCA 두 분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라디오 전망대가 12월 27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마지막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월간 라전 강경하 시인의 인문학 강의 한 편 준비해뒀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